안녕하세요. 이음에서 전해드리는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구효민입니다. 오늘은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정성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육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성진입니다. 네, 오늘은 교수님과 세 차례에 걸쳐서 자녀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진로라는 주제는 왜 중요한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 양육은 결국 건강한 성인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건실한 인성을 갖추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통해 직업인이 될 준비를 하고 직업을 통해 자기 개발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인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진로 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녀의 진로 지도의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 선생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자주 말씀하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러셨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요셉과 다니엘 같은 아들이 되라고 자주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성공은 어느 부모나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진다면 정말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투영됩니다. 구 선생님, 한국 사회에서 자녀가 성공하려면 가족이 어떤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아시네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두 분의 역할이 더 붙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녀의 성공은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경제력, 할머니의 기동력. 기동력은 이제 학원에 차를 태워다주는 운전 실력을 말합니다. 아빠의 무관심이 만든다. 웃기지만 좀 뼈가 있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대입에 올인하는 풍토가 있죠. 소위 상위권 대학에 가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보장된다는 신념이 팽배해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데도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뿐입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시민적인 문제들이 터지면서 방황과 갈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접해 보신 적 있겠지만 서울대학교 학생의 절반가량이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학의 상담센터에 상담 예약이 줄을 서고 한 달 정도 대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죠. 네, 성공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가치관이 교육 풍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파맘과 베타맘입니다. 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알파맘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를 만드는데 관심이 많은 알파맘은 막강한 정보력을 무기로 아주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계획과 치밀한 관리를 하여 자녀 교육이라는 인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모들을 말합니다. 연봉과 명예와 권력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깔려있는 유형이군요. 예, 그렇죠. 반면에 베타맘은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공감하고 자녀를 신뢰하고 지지하면서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만드는 양육 방법을 사용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맘과 베타맘의 차이점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알파맘처럼 아이에게 뭐든지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 고급스러운 옷, 요즘에는 겨울이 돼서 그런지 패딩 옷 같은 것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게 또 등급이 있더라고요. 가장 비싼 것부터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패딩도 같은 패딩이 아니던데 그런 옷을 사준다고 해서 또 최고의 음식,
준다고 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일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것일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과외와 또 선행 학습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에게 선물이 될 것인가? 또 아이들에게 경쟁에서 이기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 물론 옷을 입히고 음식을 먹이고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도 좋은 의도에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악인들 또는 아주 비리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도 자녀만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고 뭔가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주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집도 사주고 유산도 최대한 많이 물려주었는데 그 자녀가 1년 만에 그것을 다 상실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이에게 인류교육을 시켰는데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사람들을 아나무인격으로 대하면서 갑질을 입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아이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명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대학부터는 해외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박사까지 땄습니다. 부모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죠. 최고의 것을 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하버드 박사까지 딴 이 아들이 한국에 귀국해서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나서 내뱉은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거였을까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나 뭐 해야 돼? 라고 했답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최고의 것을 준다고 했겠지만 그 아이는 결국 독립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어른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본보기로 보이느냐,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아주 성경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재물이 없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 이생과 내생에서 모두 복을 누리는 사람. 이 복이란 게 꼭 우리가 세속적인 입장에서 돈이나 권력이 많은 것, 그걸 꼭 뜻하는 건 아닌 것 다 잘 아시죠? 또 일과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직업과 인간관계에서 모두 존경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일과 사랑은 흔히 둘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서 부모와 형성하는 애착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에만 매달리거나 혹은 사랑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아마도 다른 이음 교육을 통해서 애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애착은 크게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있거든요. 불안정 애착 유형인 사람들은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어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에 대한 것들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 중독에 빠지거나 혹은 사랑 중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과 사랑의 적절한 분량을 알고 있고 또 사랑이 확인되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다가도 또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낼 줄 아는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겠죠. 특별히 일과 사랑은 인간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며 성숙해지고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일과 사랑, 직업과 인간관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교수님?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과 또 앞으로의 2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자녀의 진로 지도의 키워드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그 대답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뭔가요? 네,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행복을 보고 배웁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형성된 애착이 일과 사랑의 균형을 좌우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사랑하는 법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일하는 법을 보고 배웁니다. 학습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관찰과 모방의 원리가 행복을 배우는 데에도 적용되는군요. 네, 자녀는 부모에게서 사랑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신뢰와 사랑, 관계 형성과 유지,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언어 생활, 배려와 나눔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건강한 부모 이미지와 건강한 부부 이미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교 또는 교훈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첨예하게 갈등할 때 하늘이 두 쪽 나는 불행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부부관계 강화가 자녀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인간관계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보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 저희 어머니 모습이 저에게서 나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서 일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과 또 일을 할 때 어떻게 임하는지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에게서 자율성, 주도성, 성실성, 책임감, 끈기, 가사분담, 또 자기관리, 체력이나 시간이나 인맥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특별히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움에 대한 사랑과 성장하는 노력을 보고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만 매몰되어서 아이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입력시켜줄까 매달리기보다는 부모가 자기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학교 공부했다고 끝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할 때까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기울인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본보기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녀에게는 공부하라고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매일 말하면서 정작 부모는 책 한 권 읽지 않고 TV와 폰을 끼고 산다면 부모의 교훈은 전혀 소용이 없겠죠. 네. 제가 아직 자녀는 없지만 이 일과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부모도 배우면서 성장하는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자녀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모범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배우는 자세로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되 실수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실수하지 않는 모습보다 부모가 실수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모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하신 부모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감동하고 이를 자녀와 공유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오늘따라 더 감사하네요.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일과 사랑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녀에게 사랑에 있어서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사랑이 넘치는 관계,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게 최고의 본보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대화가 원활하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말이죠. 근데 혹시 부부만의 노력으로 이러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대화가 많아지는 것이 어렵다면 교육도 받아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혹시 코치가 필요하시면 상담도 받아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자녀에게 일에 있어서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집에서 가사를 분담하면서 어떤 일상생활의 책임을 이렇게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맨날 집에 와서 직장 상사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하는지를 아이들과 나눈다면, 또 공부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또 직업에 있어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이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나의 애착은 어떤 애착일까? 안정 애착인지 불안정 애착인지를 확인해보고 혹시 그런 것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특별히 가정예배라는 소통의 창구를 잘 활용하신다면 대화의 장을 정기적으로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잘 아시죠? 어니스트가 그 바위를 평생 바라봤을 때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라갑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내게 행복을 주셨던 분이야 라고 말하게 될까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에게 행복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일과 사랑을 배우고 건강한 성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직업인으로 자라가기를 희망합니다.